기원전 2세기 중국 광저우의 한 부두에서 첫 번째 배가 출항합니다. 모두가 그들의 귀환을 믿지 않았지만 위대한 항해를 마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동아시아 2000년 해상 무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지에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바다에는 해상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은 돛담배들은 연안을 따라 조심스럽게 항해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배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인도양, 아라비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비단과 도자기는 서쪽으로, 향료와 보석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4세기 한반도의 바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제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고, 신라는 7세기 삼국 통일 이후 당나라 각지에서 활약하는 무역상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왕이라 불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828년 신라의 한 남자가 왕 앞에 섭니다. 전하, 해적을 소탕하고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십시오. 흥덕왕은 허락했고 그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웁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장보고였습니다.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해적 소탕에서만 멈추지 않고 바다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산둥의 적산포, 중국 남부의 광저우, 일본 규슈의 하카타, 세 곳에 지사를 둔 9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종합무역 상사였습니다. 비단, 도자기, 차, 금은, 향료, 약재, 모든 것이 청해진을 통과했습니다. 한중 일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한 자가 부를 지배한다. 하지만 846년 장보고는 암살당합니다. 청해진은 폐쇄되었고 신라의 해상무역 전성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증명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장악하는 자가 시대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었죠. 송나라 이후 동아시아 바다는 명나라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14세기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폈습니다. 백성은 바다로 나가선 안 된다. 하지만 무역은 멈출 수 없었죠. 명나라는 하나의 창구만 열어두었습니다. 조공. 명나라는 주변국에게 조공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비단과 은을 돌려줬습니다. 의외로 답례품의 가치가 조공품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죠. 명나라는 천자국의 체면을 지켰고 주변국들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가 허락한 자만이 바다로 나갈 수 있었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말과 인삼을 보냈고 명나라는 비단과 서적을 돌려줬죠. 사신단이 오갈 때마다 수백 명의 상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명나라가 허가한 무역선으로만 교역했습니다. 1405년 7월 11일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가 난징을 출발합니다. 선박 300여 척, 병력 2만 8천 명. 지휘관은 환관 정화. 정화의 보선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배였습니다. 사료에는 길이 100m가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대는 남중국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 원정 30여 개국이 명나라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죽자 명나라는 함대를 해체했습니다. 해금 정책이 강화되었고 원양 항해는 금지되었으며 조선술 기록마저 폐기되었습니다. 중국은 바다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80년 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바스코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역사는 바다를 선택한 자에게 기회를 주었고 바다를 포기한 자에게는 쇠퇴를 주었습니다. 16세기 동아시아에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바다 위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왜구. 한때 조선을 괴롭힌 일본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오히려 중국인들이 왜구의 중심이 됩니다. 왜구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체는 동아시아 밀거래 조직이었죠. 비단, 도자기, 은, 화약, 무기 모든 것이 왜구의 배를 통해 밀거래되었습니다. 법이 바다를 막으면 바다는 법 밖에서 흐릅니다. 1842년 아편전쟁.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맺으며 5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1854년 페리 제독의 흑선, 일본이 개항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선이 부산, 인천, 원산을 엽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더 이상 동아시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6년 첫 컨테이너선이 출항합니다. 표준화된 철제 상자 하나가 세계 무역을 바꿨습니다. 1978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되었고 대한민국은 해운 강국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부산항은 세계 5위 컨테이너 항구, 2010년 상하이항이 세계 1위. 현재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구 중 7개가 아시아에 있고 그중 6개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 선전, 광저우, 부산, 칭다오, 홍콩. 동아시아는 다시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000년 전 장보고가 꿈꾸었던 그 바다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첫 배가 출항한 이래 동아시아의 바다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상 실크로드가 열렸고 장보고가 바다를 지배했으며 정화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왜구가 금지된 바다를 누볐고 서양 열강이 문을 열었으며 컨테이너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다는 문명의 경계가 아니라 문명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와 만났고 세계는 동아시아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가 실리고 상하이항에서는 크레인이 돌아갑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주 예고, 산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음 봉우리에서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다음 봉우리에서도. 불과 연기로 이어진 이 신호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백 리를 달려갔습니다. 봉수, 이것은 물건을 나르는 물류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나르는 물류였습니다. 봉수대에서 시작된 통신의 역사는 역참, 우편, 전보, 전화를 거쳐 자동화 물류와 드론 배송이 시작되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겠습니다.